자, LG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 장 보시면서 아마 다소 혼란스러우셨을 건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8%나 반등을 했는데 막상 LG전자를 비롯한 이 상당주 대형주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지수 상승률만 보면 대세 상승장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LG가 이 엔비디아와 협력 이슈도 있었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자, 하지만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아랫골이 만들고 마이너스 8%가 넘는 급락으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하락을 보면서요, 오히려 중요한 신호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단기 급등 이후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수 폭등 속에서 왜 LG가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LG전자의 단기 변곡점과 반등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더 열심히 하라고 황프로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의 이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8% 폭등은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진 결과가 아니라 오직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이 단 두 종목에서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발생한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날 이 과도했던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매수세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미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투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원달러 환율, 자, 1,560원대에서 1,520원까지 내려왔어요. 하락 안정세를 보여줬고 이 외인들의 대규모 패시브 자금까지 같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자, 바로 이 레버리지입니다. 자, ETF 자금 효과인데, 자, 최근 며칠간 시장이 출렁일 때 이 개인들은요, 막대한 자금으로 이 삼전과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 ETF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이 금융상품의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대거 매수를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을 운용을 하는 이 자산 운용사라든지, 그리고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현물이랑 선물을 기계적으로 사야만 합니다. 즉, 이 ETF를 공격적으로 살수록 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현물을 강제 매수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와 같은 급락 이후 반등 구간에서는 기관들의 해지 매수 물량이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정된 시장 자금 안에서 이 수조 원의 돈이 오직 반도체, 해지 물량이랑 이 추경 매수세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외의 대형주들은 수급이 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LG전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블랙 먼데이, 자, 월요일 급락 이후에요, 이 시장 자체의 상당 부분은 반등에 성공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도 1,526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환율이 이 정도까지 안정이 된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LG 같은 대형 성장주 입장에서 금리와 환율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있을 CPI,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자, 이걸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외인들이 선물 하락 방향으로 약 3조 2천억 원, 자, 이런 규모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장 마감 기준 베이시스도 마이너스 5.6포인트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 베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벌어진다는 건 이 기관이랑 외인들이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LG전자의 중장기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이번 나올 CPI 결과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LG전자의 하락도요, 단순히 이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매크로 경계 심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LG전자가 21선 지지를 받고 주요 지지 라인 지켜주면서 장 마감을 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21선 이탈을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현재 이 NXT 장에서 지금 라인 가격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장중 크게 흔들리긴 했지만 현재 24만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현재 구간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21선 상단을 계속 지켜준다면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요. 자, 22만 원 전후까지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자, 앞으로 있을 이 CPI나 FOMC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러한 재료들을 봤을 때 22만 원 부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상승을 해줄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LG전자 자체의 스토리가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장기 상승과 단기 조정은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좋은 종목이면 무조건 들고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부근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고요. CPI나 FOMC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20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가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 가격에나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LG를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폭락을 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딱 중간 구간이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한 번 더 순차적으로 흔들리고 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CPI나 FOMC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러한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 이 외인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매크로 이슈 동안에 나와줄 변동성에서 우리가 정확한 저점 매수 구간을 잡고 리바운딩이 나와줬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유연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장기적인 상승 열려 있지만 앞으로 이 대형 이벤트들 앞두고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내일이라도 의미 있는 리바운딩 구간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까지 제가 핵심 가격 구간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LG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변동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핵심 가격대가 왔을 때 수급, 프로그램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도 타이밍 그리고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요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있는 이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미리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자, 막상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면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에서 200%볼 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꼴랑 20% 30%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 그리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크게 한번 오르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눌림이 나오면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다시 물량을 모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격대를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주까지 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험 구간이에요, 현재는. 자, 시장 변동성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불나방처럼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요. 자,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변동성을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셔서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주도 자금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항상 다음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현재 외인 쪽과 기관 쪽에서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 자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급 흐름을 보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요,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만간 주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고심해서 발굴한 종목이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